안녕하세요. 알찬 방송 그리고 밝은 방송 여러분과 함께하는 최후의 오크의 경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후의 오크입니다. 주말에 그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G7 정상회의가 끝났죠. 정상회의가 열리기 전에 바로 며칠 전에 이제 일단은 그 각 나라의 재무장관들이 만나는 G7 재무장관 회의가 있었죠. 거기서 이제 각 나라의 경제통들끼리 대충 어떤 실무적인 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보자. 그 전부터 미리 주제가 있던 거에 대해서 합의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정상회담들은 어느 정도 다 이제 결정이 된 상태에서 정상들끼리 이제 나중에 모여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제 끝맺음을 하고 마무리를 하면서 결정을 보고 거기서 이제 공동성명 같은 거 채택하고 항상 이제 국제회의는 그런 식이죠. 그래서 실무진이 먼저 자세한 디테일한 것까지 다 합의를 보고 나중에 이제 국가 원수들이 와서 이제 결정을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보죠. 뭐 G7 회의 같은 경우는 뭐 어느 정도 예상들을 하셨겠지만 다른 거 없죠. 그냥 크게 봐서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중국과 러시아 다 같이 견제하자. 물론 거기에는 이제 독일의 숄츠하고 프랑스의 마크롱이 섞여 있었죠. 두 사람은 그 안에서 자기들 나라의 어떤 자기들을 위협하는 야권 친미 세력들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지금 많이 수세에 몰려 있긴 하지만 그래서 유럽의 지도자들 중에서는 드물게 자국의 실리 외교를 추진하겠다. 미국에 앞으로 이렇게 계속 10년 동안 경제적으로 미국 눈치만 보면서 막 이렇게 끌려가지 않고 어떤 예전 그 삼국시대 처럼 새로운 그 다극화 체제로 가서 이 기회에 이제 미국과 중국이 패권 다툼으로 서로 힘이 약해지는 사이에서 독일이든 프랑스든 EU를 끌고서 유럽연합을 끌고서 새로운 강자로 부상하겠다는 그런 어떻게 보면 사실 극보수주의죠. 자기 나라만을 위하는 우익이고 그 나라에서는 그런 걸로 봐야겠지만 이 뭐 좌우라는 것은 우리가 기준점을 어디에 서서 보냐에 따라서 오른쪽 왼쪽은 바뀌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이제 보냐에 따라서 좌파 우파는 틀려지고요. 자칫 또 뭐 어떤 정치적인 쟁점으로 비춰질 수도 있으니까 그 얘기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어쨌든 중국 러시아 견제하는데 마침 이제 미국이 사실은 알게 모르게 이제 디폴트 협상부터 해가지고 부채 한도 협상부터 해가지고 지금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 괜히 이제 멱살을 이제 명줄을 좀 쥐고 있는 게 많죠. 저번 영상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숄츠와 마크롱이 조금 싫은 티를 내긴 했지만 뭐 거기서 더 이상 반항할 수는 없죠.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를 확실하게 견제하기로. 이거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이게 바로 제가 3월 초에 원래는 즉 정확히는 2월 말에 있었잖아요. 그 국제 회의들 UN 회의부터 해가지고 그때도 이제 G20 회의가 있었죠. 그때 사실은 좀 더 많은 전 세계의 국가들을 포섭해서 러시아와 함께 중국을 전 세계의 빌런으로 푸틴하고 똑같이 시진핑도 만든 다음에 모두가 합심해서 중국 경제를 무너뜨리자 그쪽으로 트집을 잡고 제재를 하려고 그때 이제 이란하고 시리아, 북한까지 다 묶어가지고요. 악의 축으로 규정을 하고 하려고 했었는데 잘 안 됐죠. 잘 안 되고 그때 예상외로 몇 나라들이 아니야 우리는 그렇게 안 할 거야 싫어 그런 식으로 파토가 됐죠. 나가리가 됐죠. 우리 옆집 강아지가 지금 자기도 한마디 하겠다고 자꾸 짖네요. 죄송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후 조금
마침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전에서 이제 봄철 대공세를 했어야 됐는데 중국과 러시아가 마음을 바꾸죠. 장기전으로 끌고 가자. 그리고 쓸데없는 전력을 낭비하지 말고 지지부진 가면서 러시아도 힘을 회복하고 중국하고 같이 시간으로 버티자. 근데 중국은 이제 평화 중재자를 자처하고 나왔고요. 굉장히 머리를 잘 썼던 거죠. 그로부터 이제 2달 반 정도가 3월 초부터 지났지만 치열한 물밑에서 외교전, 우리가 이제 돈이 걸린 주식시장만 바라보고 있을 때 향후 이제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국제 정세는 2달 반 동안 서로가 자기 편을 더 강하게 포섭해서 이를 밀어붙이는 쪽으로 치열하게 지금 물밑 경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어느 정도 한 사발 한 닦아리 딱 끝나가지고 이번에 이제 결론 지어진 게 이번 G7 정상회의입니다. 그래서 3월 초에 G20 회의에서는 미국 뜻대로 모두가 미국 편이 안 됐지만 적어도 이번 회의에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힘이 경제력이 큰 G7 7개 나라와 차기 이제 G7 후보국들 거기 한 6개 나라가 더 껴가지고요. 다 같이 미국이 하잔 대로 속으로 불만이 있든 없든 미국이 경제를 잡고 뒤흔드니까 그래 앞으로 이제 중국도 이러저러한 트집을 잡고 더 쥐잡듯이 잡아가지고 경제 이런 거를 다 제재를 하자. 물론 러시아도 아주 그냥 이번에 망해라. 왜냐하면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똘똘 뭉쳐가지고 서로 이게 경제적으로 자기들끼리만 교류하면서 아무리 외부에서 제재를 가해도 자기들끼리 먹고 살 길을 마련하면서 버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도 아주 재정적으로 힘들게 하려면 전쟁에 계속 돈을 쏟아붓게 만들고 정치 경제를 흔들어야죠. 그러면은 걔네들이 뭐 중국 거 사주려고 해도 러시아가 돈이 없으면 중국 것도 많이 못 사줄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결국 그렇게 중국하고 러시아를 더 세게 견제하자, 더 제재하자. 그걸로 첫 번째 합의를 본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2개는 뭐냐면 두 번째는 실리콘밸리 은행부터 사태부터 터져가지고 전 세계의 어떤 금융계, 신용 여파의 어떤 경색이 앞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제 꾸준히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래 전부터 얘기한 거지만 맘만 먹으면 미국이 이거를 자기들은 이번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로 소방훈련을 하고 저기 정책적으로 이미 안전핀들을 다 마련을 해놓고 있죠. 근데 외국은 지금 그렇게 못했잖아요. 그러죠? 미국도 사실 그거를 법안을 상정을 해가지고 민주당, 공화당의 합의를 거쳐서 이런 식으로 다시 그 중소은행들도 다 자본 규제를 강화하자 하려면 1년, 2년 한 세월이 걸리죠. 근데 일부러 한번 알면서도 한번 터져봐라 하고 지켜봤다가 이번에 그 은행들이 빠방 터진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부 다 안 되겠네 해서 순식간에 아주 급하게 중소은행들도 다시 예전처럼 자본규제 철저하게 하자. 그럼 예전 같으면 공화당이 무슨 공산당이냐 이 민주당 빨갱이 놈들아. 그걸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은행들을 기업이나 은행이 자율적으로 자기들 영업하게 냅둬야지 말이야. 자본주의 사회에서 하고 반대로 어마어마하게 쓸 텐데 이번같이 은행권이 빵빵 터지면서 공포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 공화당도 거기에 큰 소리를 못 내니까 일이 일사천리로 잘 진행이 됐던 거죠. 예. 근데 이제 다른 나라들은 만약에 미국이 계속적으로 자기들은 괜찮다 하면서 일부러 다른 은행들 빵빵 터지는 거를 나라에서 뭐 이 정도는 괜찮겠네 하고 놔둬버리면은 저번에 유럽의 크레디트 스위스가 터진 것처럼 다른 나라들도 터질 수 있거든요. 제가 그때 말 안 하지만 그냥 속에 똥꼬에 힘 팍 주고 그냥 긴장하는 나라들 여러 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모여서 G20 정상회의에서 그 얘기들 한 겁니다. 재무장관들도 그 얘기 한 거. 그래서 만약나 미국에서 또 다른 이런 신용위기 문제가 터져서 이게 전 세계 다른 나라들 크레디트 스위스 무너진 것처럼 나비 효과로 딴 나라들 빵빵 터지게 될 때를 대비해서 미국한테 그러지 않도록 어떻게 좀 잘해봅시다 하고 대비책을 서로 마련하자. 그때 뭐 이제 그
스위스한테 급하게 막 하루짜리 달러 스와핑 해준 것처럼 우리도 좀 어떻게 좀 잘 부탁해. 그런 얘기들 오고 간 게 두 번째입니다. 예. 그런 얘기는 이제 언론에 근데 잘 발표 안 하죠. 예. 사람들 괜히 불안해하니까.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뭡니까? 역시 부채 한도죠. 저번 영상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 쇼일 수밖에 없는 이유 제가 말씀드렸죠. 그것처럼 네 하잔 대로 우리가 잘 따라주고 사실 중국하고 이러면 우리도 경제적으로 엄청 손해인데 미국 니네가 하잔 대로 우리가 다 해줄 테니까 제발 이번에 부채 한도 협상 만약에 터지거나 뭐 이렇게 돼도 우리한테 어떤 비상시에 어떻게 만약 잘 안 되고 뭔 문제가 생겨도 우리한테 이렇게 좀 니네가 도움을 줄 수 있게 그런 얘기들이 물밑에서 오갔고 이렇게 세 가지로만 보면 됩니다. 오늘은 F16 얘기를 하려고 지금 영상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지금 얘기한 그 이제 세 가지 큰 흐름들에 대해서는 자세히 뭐 별로 관심도 없고 무엇보다도 이제 거기 나온 뉴스 중에 귀가 솔깃하는 건 F16 얘기죠. 야, 드디어 미국이 F16을 이 F16 이 전투기 지원하는 건 제가 블로그에 제 개인 블로그에서 작년 4월부터 얘기했지만 그때 이제 미그 29기를 저기 뭐 폴란드랑 나라들이 지원해 준다. 전투기 지원하는 건 굉장히 선을 넘는 참전 행위다. 요거는 전쟁을 어마어마하게 확대해서 거의 뭐 세계대전 양식으로 끌고 가는 거라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선을 넘는 행위다. 제가 작년 4월에 얘기했죠. 그때 이제 뭐 저기 폴란드 같은 애, 슬로바키아 같은 애들이 그때 지원한다고 했다가 뭐 누구 허락 받고 지원하는 거야? 뭐 미국이 지원하라고 하대? 물어보니까 미국은 우리는 절대 그런 얘기 꺼낸 적도 없다. 폴란드도 갑자기 내가 말을 잘못 꺼냈다고 흐지부지 그때 됐었어요. 작년 4월에. 그러다가 이제 금년 하반기에도 가끔 젤렌스키가 우리 전투기 좀 줘 하다가 이번에 끝까지 전투기는 안 된다. 장갑차는 돼도 전차는 돼도 했었지만 그 3월 초에 이런 식으로 전국이 딱 바뀌게 되니까 지금 2달 반 동안 서로 이제 어마어마한 그 외교전 포섭전을 하면서 전부 다들 경제 시장에만 사람들 관심이 쏠려 있을 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은근슬쩍 지금 다 해치운 게 뭡니까? 패트리엇 넘어갔고요. 확실히. 그 다음에 아주 그 장거리 미사일을 할 수 있는 그 영국의 미사일이 원래는 그런 거 하나하나 넘어가려면 굉장한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이거는 선 넘는 거고 잘못하면 세계대전으로 번질 수도 있는 거고 이거는 진짜 이거는 지원이 아니라 사실상의 참전인데 이러면 안 되지. 사람들이 뭐라고 할 수 있는 건데 관심이 다 다른 데 쏠렸을 때 그냥 그 장거리 미사일 넘어갔고 바로 젤렌스키도 니네 그 장거리 미사일 영국 거 받았냐? 아니, 처음에는 몰라? 우리 왔나? 그런 식으로 대충 넘어가더니 그걸로 본토 때려버렸죠. 러시아. 그러고 하루 이틀 있다가 이제 꼬치꼬치 캐물으니까 사실 긍정도 안 하고 부정도 안 하지만 사실상 영국에서 받은 장거리 미사일로 크림반도나 저기 그 러시아 본토를 타격한 게 지금 드러났죠. 그렇게 이제 사람들 잘 모를 때 관심 없을 때 다 그런 식으로 전쟁을 확실하게 여기서 그만 이제 여기서 평화 협상해서 끝내자라고 돌아갈 수 없는 그런 그 마지막 그 정말 넘어서는 안 될 선들 그렇게 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뭐 열화 우라늄 탄도 뭐 반대하고 어쩌고 말 꺼내다가 그냥 은근슬쩍 가버렸죠. 방사능 문제가 있는데도 그러더니 드디어 전투기 3월 초까지만 해도 끝까지 안 된다 했는데 이번 G7 회의 때 드디어 F-16 전투기를 미국이 지원해 준다는 건 아니다. 하지만 조종 훈련 뭐 그런 거를 좀 시켜주겠다 뭐 은근슬쩍 돌아갔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고요. 미국이 이렇게 F-16 주겠다는 입장은 밝히지 않았지만 이를 제공하는 문제를 동맹국들과 논의하겠다. 그러면서 유럽의 동맹국들이 기존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미국산 F-16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해 주는 거는 사실상 미국이 승인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뉴스가. 이건 뭔 얘기입니까?
그 나토 회원국들 중에 미국한테서 F-16을 돈 주고 사, 우리나라도 미국한테 F-16 돈 주고 산 거 많이 있죠. 그거를 원래 그런 거를 다른 나라에 또 되팔아가지고, 되팔림이죠. 되팔아가지고 지원해주는 거는 뭡니까? 워낙에 이거는 민감한 최신 무기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무기이기 때문에,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미국이 사실상 이번에 G7 회의 때 허락한 것도 아니에요. 미리 그 전부터 일이 서로 입이 다 이렇게 정상들끼리 결정이 난 거죠. 그래서 이미 허용이 됐어요. 그 전에. 그래서 갖다 주어라 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 나라들은 자기들 나라의 주력기고 최신의 전투기인데 대부분 F-16을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해주게 되면 그러면 그 나라 전투기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미국 가서 더 좋은 거 사와야죠. 미국에서는 제1차, 제2차 세계대전처럼 유럽에 또 최신 무기를 팔면서 돈만 버는 겁니다. 그 전쟁으로. 그럼 앞으로 중국과 패권 다툼을 하면서 경기 침체가 오고 세계 경제가 인플레 때문에 힘들어지고 해도 일단 미국은 에너지하고 무기 팔면서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또 다른 어떤 지갑을 하나 차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고, 재밌는 게 젤렌스키 대통령이 히로시마를 G7 정상회의 때 갑자기 전격 방문을 했어요. 그렇죠? 여기 지금 뉴스가 나왔죠. 아니 지금 전 세계 전쟁으로 그 고통받는 나라들이 지금 우크라이나뿐만 아니죠. 특히 뭐 미얀마 같은 경우는 지금 군부 독재에 얼마나 많은 아시죠? 민간인들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오직 이제 자기들한테 이권에 관련되는 우크라이나만 엄청나게 챙겨주죠. 그거를 이제 얘도 좀 어느 정도 의식을 하기 때문에 원래는 화상으로 대충 끼어들어서 한마디 하려고 했는데 전격 방문했어요. 직접 비행기 타고 가서 깜짝 방문. 이거 당연히 바이든이 그렇게 하자고 했으니까 간 거죠. 지 맘대로 간 건 아니죠. 예. 가가지고 이제 뭐 거기서 결국은 뭡니까? 야 지금 G7 다 모아놓고 바람 잡은 거죠. 그래서 딱 봐서 야, 미국 니네가 하잔 대로 해야지 뭐 우리 지금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걸린 게 많으니까 이제 분위기 잡아놓고 전화 때린 거죠. 야 지금 어디냐? 지금 저기 영국인데요. 집에 가는 길인데 비행기 타고 여기 히로시마 날라와 해가지고 이제 여기서 특별 대우해 준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뭡니까? 결국은 얘가 직접 방문해서 거기서 F-16까지 지원해주겠다는 얘기가 나온 건 사실상 전 세계인한테 보여준 거죠. 전 세계에 가장 힘이 센 7나라부터 해서 대부분의 나라가 전 지구에 실권을 잡고 있는 이 제일 잘 나가는 일진 무리들이 우크라이나하고 손을 잡고 참전을 하겠다는 의미예요. F-16 지원하는데 다 같이 합의했다. 그 안에서 물론 세부적인 거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프랑스나 독일 같이. 그러지만 거기서는 이제 분위기 이렇게 만들어 놓고 모든 나라 결국은 중국과 러시아를 끝까지 응징하겠다. 실제 전쟁은 국지전 양상으로 가더라도 사실상의 전 세계 참전이죠. 지금 요거를 확실하게 이제 그 이미지 메이킹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독일 숄츠도 뭐 이런 식으로 F-16을 우크라 지원한다는 것은 러시아의 장기전이 안 통한다는 메시지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거는 저는 뉴스 속의 뉴스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F-16을 만약에 지원을 한다고 하면요. 지금 바로 그러면 저기 뭐 엄청나게 지원을 해줘가지고 뭐 러시아를 패배시키는 게 목적이라면 이제 어차피 선 넘었잖아요. 바로 하면 되잖아요. 근데 뭐 이제 조종하고 뭐하고 또 여러 가지 지금 미국의 에이브러햄 전차도 간다 3월부터 말했지만 2월부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9월에 갈 거죠. 그것도 뭐 여러 가지 뭐 수출용으로 뭐 손 보고 개조하고 거기서 뭐 여러 가지 뭐 핑계 대잖아요. 조종하는 거 교육하고 해가지고 9월이나 빨라야 9월. F-16도 결국은 실제 현장에 투입되는데 시간이 몇 달 걸리겠죠. 왜 자꾸 이런 식으로 끌고 갈까요? 러시아를 압박하는 겁니다. 지금
제일 지금 미국이 싫어하는 전쟁 모습은 뭡니까? 남북한 휴전 상태 된 것처럼 바로 중국과 러시아가 원하는 거죠. 여기서 더 이상 안 싸우고 가끔가다 서로 뭐 이제 저기 뭐 우리나라 서해안 연평도에서 빵빵 붙는 것처럼 그런 거는 할 수 있겠지만 전선 여기서 딱 고착화되고 그냥 쉬는 거예요, 전쟁이. 그러면서 러시아는 계속 경제를 더 회복하고 중국하고 교류하면서 같이 성장하는 거죠. 그거 제일 싫어하는 거고, 어떻게든 이 전쟁에서 계속 하루도 안 쉬고 서로 막 계속 싸워가지고 국력을 낭비하고 재정을 낭비하고 힘들어지고, 그걸 핑계로 해서 중국, 러시아의 어떤 기업들을 계속 제재해서 둘이 그냥 망해버려라 하는 거를 지금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기 때문에 지금 3월부터 전술을 바꿔가지고 중국하고 러시아가 딱 문 걸어 잠그고 안 나오잖아요, 러시아가. 그러면은 자꾸 이런 식으로 자극을 하는 겁니다. 에이브러함 가고 F-16 가고 해서 몇 달 뒤면 에이브러함 가고 F-16 하늘에 뜨고 하면서 걔네들 뭐 그 전투거리, 사정거리도 어마어마한데 니네 러시아 끝장나는 거야. 그게 싫으면 그 몇 달 안에 니들이 먼저 치고 들어와서 우크라이나를 수세에 몰리게 만들든가. 그러면은 서방에서 야, 그렇게 돈을 지원해주고 무기 지원해줘도 결국은 우크라이나 저기 봐라, 회복 못하고 간당간당하네. 그럼 더 이상 우리 저기 지원 못해주겠다. 해봤자 우리 뭐 돈만 나니까 그냥 서로 우크라이나 너네도 이제 그 폐색이 짙었으니까 뭐 땅 다 찾겠다는 그런 헛된 소리, 헛소리 하지 말고 서로 이제 도네츠크 지방은 넘겨주고 여기서 딱 휴전해버리자. 여기서 이제 그만 전쟁 끝내자. 그런 식으로 여론이 돌아가게 만들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러시아 보고 컴온 얼른 나와라 하는 거예요. 싸우자 이거죠. 지금처럼 이렇게 서로 대치만 하지 말고 그렇게 자꾸 싸우자고 지금 자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계속 꺼져가려는 불씨를 살려면서 자꾸 오래 끌고 가서 중국, 러시아를 동시에 계속 제지하고 걔네들 경제를 압박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안 나오고 자꾸 러시아는 딱 여기서 시간을 질질 끌면서 다시 경제를 회복하려고 하고, 중국도 평화 중재자랍시고 쭉 돌면서 러시아하고 오히려 계속 이 전쟁 때문에 러시아에서 에너지를 헐값에 계속 사들일 수가 있죠. 중국은 좋죠. 그리고 러시아에 있던 서방 기업 다 나갔는데 그 자리 중국이 다 가서 메꿨으니까, 그러지 않아도 전 세계가 지금 경기 침체로 중국 수출량이 어마어마하게 줄었는데 러시아라도 이제 중국 거 사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 꼴을 못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두꺼봐 새집 줄게 나와라 하면서 두드리면서 자꾸 다시 야, 장난처럼 한번 붙어보고 계속 가보자 하는데 안 나오니까, 안 나와? 그럼 너 저기 에이브러햄 9월 달부터 그래도 안 나와? F-16 영국에서 장거리 주고, 아시겠죠? 그런 흐름입니다. 이런 식으로 러시아를 자극하는 거죠. 물론 이런 속 얘기 다 하진 않죠. 겉으로는 항상 제가 이거 말씀드렸었죠. 미국은 끝까지 마지못해 무기 지원은 맨 마지막에 한다. 왜냐하면 자기가 먼저 앞장서서 야, 우리가 저기 최신 무기 줄 테니까 니네 유럽도 따라와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전쟁에 대해서 미국도 계속 최전선에서 같이 참전해 싸워야 돼요. 미국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죠. 1, 2차 대전처럼 최대한 뒤로 물러나서 다른 애들끼리 싸움 붙여서 그 나라 경제 힘들어지게 만들면서 뒤에서 물건만 파는 거예요. 그래야 이 기축통합 패권 시즌2를 가져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번에도 동맹들이 아유,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수세에 물렸는데 자유 평화를 지키려면 지금 현실을 봐라. F-16 뭐 그런 고집 부리지 말고 지원해주자. 하도 동맹들이 성화를 하니까 나는 싫은데 정말 어쩔 수 없이 이번에 마음 바꿨다. 그런 식으로 기사가 나오죠. 그 성화를 엄청나게 F-16 지원해야 돼 하고 막 유럽에서 전투기 지원 뭐 연합체인가 만들어가지고 해줍시다 막 선동해가지고 이번에 G7 회의에 와서 미국 바이든 소매자락 잡고 F-16 지원해주자니까요 하고 호소한 애가 누굽니까?
앞장선의 선동꾼이 누굽니까? 아시죠? 영국이잖아요. 영국에서 그 집 먼저 했잖아요. 한 보름 전부터. 제가 항상 작년부터 말씀드렸죠. 좌청룡, 우백호, 이 선동꾼들, 선정꾼들. 서양에서는 영국이고 동양에서는 일본이고 두 섬나라가 그마나 이제 뭔가 또 약속을 받았죠. 이런 식으로 뉴스는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하나의 어떤 그 정책 변화를 크게 사실은 큰 변화죠. 지금 또 의도적으로 전 세계 위기를 또 어떻게 보면 평화 쪽으로 가는 거고 한 발 멀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 우리 바티칸의 교황님도 사실은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이런 지도자들의 이 움직임, 서방 세계의 움직임들하고 다르게 혼자서 이제 전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우크라이나에 이제 젤렌스키를 만나서 평화 쪽으로 가보자라고 잘못하면 교황님도 빨갱이 소리 듣겠어요. 뭐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거 아시죠? 근데 이제 잘 안 됐죠. 이번에 젤렌스키하고 만났는데 어쨌든 사람들이 지구인들이 이제 이런 뉴스를 보면 올라 다시 또 관심을 가지면서 야, 또 지금 보니까 미국이랑 서방 G7이 앞장서 가지고 전 세계를 또 전쟁의 포화로 가만 놔두면서 좀 휴전은 안 시키고 자꾸 저기 불쏘시개 들쓰면서 불길이 더 살아나게 이러면 안 돼. 또 그런 얘기 나올 수 있죠. 실제적으로 2월 말까지는 그런 시위가 유럽에서 굉장히 했었으니까요. 평화로 가자 하고. 그걸 의식하기 때문에 이번 G7 회의가 끝나면서 이런 기자회견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뭐 중국하고 미국을, 아니 러시아를 제재하기로 지금 이번 G7 회의에서 했지만 그게 절대 디커플링은 아니고 곧 미중 관계는 개선될 거다. 해빙이 될 거다.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그러면 사정 잘 모르는 사람들이 뉴스만 보면 아 그래? 이제 드디어 서로 이제 화해하려나 보네. 근데 이거는 뭐 이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기들이 뭐 2월 달부터 정찰 풍선 사태 때문에 뭐 서로 간에 뭐 이런 저기 안 좋아졌지만 곧 우리가 소통하겠다라는 거 다 보면 립 서비스입니다. 립 서비스. 이 연설 장면 한번 쭉 이 뉴스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결국은 우리 탓은 아니고 다 니네 탓. 2월 달부터 누가 그러게 풍선 띄우래? 그것 때문에 안 좋은 일이 그동안 있었고 이번에는 이제 조금 다시 우리는 노력할 거다라는 건데 실제 하는 일을 보면 절대 노력은 아니죠. 면피하려고 이렇게 정치적인 언사를 하는 겁니다. 예. 예, 여기 또 미중 관계가 곧 해빙되기 시작한 걸 볼 거다는데 요거 한번 보십시오. 쭉 보면 결국은 립 서비스고 아무런 의미 없는 발언이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보여주기식으로 그 중국에 예전에 이 한 그 국방부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개인 제재를 풀어주겠다라고 나와요. 그러면서 마치 서로 이렇게 중국과 디커플링 시켜가지고 전 세계 경제를 절대 힘들게 하려는 게 미국의 의도는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화해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라고 이거 쇼맨식으로 한번 보여주는 거죠. 근데 뭐 아니 뭐 한 인물에 대해서 그 제재를 뭐 이 사람의 재산 동결한 거 풀어주고 뭐 이 사람이 뭐 미국으로 입국하는 거 안 맞고 뭐 그런 게 뭐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줍니까? 보여주기 식으로 이거 지금 정치 쇼를 하는 거죠. 사실은 그 뒤로 이제 이번 G7 회의를 통해서 중국의 많은 기업을 더 제재하기로 해놓고서 그러니까 이런 뉴스에 속으면 안 되고요. 예. 여기까지입니다. 예. 오늘도 감사드립니다.